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 51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상단선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윗꼬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단선의 위치는 392.76이었나요? 예, 392.76인데, 예, 상단선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 월봉은 또 자유로운 상황이 된 거죠. 392를 넘어야 매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이제 상단선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예, 매도 영역에서는 이제 빠져나온 거죠. 예, 매수는 사실, 예, 380대 있잖아요. 그래서 월봉으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완전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394.98 위로 매도고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하단선의 위치는 T3이거든요. 388.72 아래는 매수예요. 근데 저가가 5이잖아요. 388.5이니까 7위에서 조금 내려온 거죠. 근데 거기서 튕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394.98 예, 그 위로는 또 못 가는 지금 애매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았으니까 매도도 가능하고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으니까 매수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는 매수, 매도 모두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 때도 똑같아요. 다음 주는 진짜 복잡해요. 막 선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막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마감을 하면 다음 주는 거의 시계제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을 딱 봤을 때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우선 이번 주에 하단선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하락하고 있는 거고 주봉은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주봉은 상승 에너지가 더 좋고 월봉은 하락 에너지가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점선을 쓰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여기 실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실선이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만들어져 있는 상단선은 여기에 있는데 사실 이 선은 이번 주 고가 아래에서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주봉은 그다지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기에는 유리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다만이죠. 다만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하락하니까 월봉의 상단선을 활용하되 주봉의 전봉 고가를 어쨌든 손절 라인처럼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애매해요. 지금의 위치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도 기회가 있고 하락도 기회가 있는 약간 공존 형태의 봉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봉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사실 엄청 중요해요. 지금은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봐서는 의지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날이죠. 그죠? 오늘은 상승하기 좋은 날. 오늘은 상승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상승을 하려면 고가를 넘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넘어야죠. 그런데 고가를 넘지 못하면 횡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횡보. 그죠?
고가를 넘지 못하면 횡보의 형태가 나와요. 고가 투자 심도가 0구간을 지나지만 횡보하게 되죠. 횡보. 여기서 횡보가 중요해요. 자,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가 요게 더 높아요. 예, 이게 월요일 고가인데 월요일 고가예요. 월요일 고가의 고가 투자 심리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지금은 10이 더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고가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고가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보세요. 예. 밀어넣고 있죠. 자, 금요일은 또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상승하니까 월요일 고가로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고가를 금요일 날 못 넘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내린다. 그럴 일이 발생하면 어쨌든 오늘 고가를 못 넘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이제 월요일 고가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다음 주 월화는 1구간이죠. 그러니까 내일 오늘 고가 못 넘으면 화요일까지는 계속 하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됐을 때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고가를 낮춘다라는 건 다음 주 수요일 정도는 돼야 상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락할 때, 이렇게 투자 심리도가 0구간이 많을 때 하락하려면 거래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어쨌든 맨 위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흐름이에요.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랐는데 음봉 낸 걸 보면 조금 아래까리합니다. 오늘은 뭐 발달된 상단선이 없었으니까 딱히 할 말도 없고요. 자, 내일은 등가면 하락이 유리합니다. 등가면 오늘 저가를 지킬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상단선의 위치는 392.47이고 하단선의 위치는 390.87이니까 390.87을 가지고 오늘 저가를 지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야 어쨌든 갭상승을 하면서 오늘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갭상승을 못한다면 오늘 한 시가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면 상승이 유리한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가 지난주 저가를 깬다 그러면 저는 거의 하방이 확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지수가 내려서 지난주에 저가를 깨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음 주에 반등이 온다고 해도 이미 무너진 거기 때문에 윗꼬리를 그리거나 고가를 그리려고 하는 행위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가가 887.8이에요. 그러니까 한 4% 정도니까 지금 상태에서 한 1% 정도만 지수가 더 내리면 주봉이 무너집니다. 주봉이 무너지면 거의 11월 내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일 지수의 방향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일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월봉 상단선이랑 지루하게 싸우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주가 지났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한 3주 정도가 남았을 텐데 그 3주 동안에 월봉 상단선은 계속 누를 거고, 그죠? 주봉 하단선은 버티면서 지루한 횡보 형태의 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상승하면 11월은 일단 둘째 주까지는 횡보와 가까운 형태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셋째 주 정도 가면 주봉은 어쨌든 이제 마지막 하단선을 쓰는 상황이 올 거고, 월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락이 오면 이제 다음 주도 반등 후 재하락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내일 상승이 오면 한 2주까지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락을 만들어 놓은 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하락하기 좋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주차. 3주차에 하락 에너지를 다시 쌓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하면 이제 3주차의 하락 에너지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의 상승은 3주차에서의 하락을 의미하는 흐름이 될 거고, 내일 하락하면 일단 다음 주에 있는 일구간을 사용해서 초반에 일단 눌러보겠다라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은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동과 상관없죠. 자, 보세요. 월봉은 지금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에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폭등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폭락 차트인데 이건 폭락 차트거든요. 이렇게 그려요. 폭락할 때. 그래서 선물 지수는 완전히 폭락에 대비한 굉장히 신기한 차트인데 끄떡도 안 해요. 지수는. 자, 상단선의 위치는 395.25 정도 되고요. 그 아래에 있으니까 뭐 할 말 없죠. 그리고 하단선에서 튕겼다라는 건 뭐 보셔서 아실 거고, 지금 주봉의 거래량은 70%예요. 70%. 그러니까 10%가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10%가 빠졌기 때문에 주봉은 거래량이 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반면에 선물을 볼까요? 선물은 거래량이 지금 몇 프로냐면 86.49%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늘고 있어요. 그 말은 선물은 전형적인 폭락 차트의 형태를 그려가고 있다는 거죠. 월봉도 거래량이 많은데 주봉도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내일 15%, 14% 정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의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선물은 계속 하락에 유리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현물은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부족합니다. 코스피 100은 뭐 70%면 현물 거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 휙 이렇게. 자, 일봉을 보면 일봉은 오늘 하단선 안 찍었죠? 상단선도 안 찍었어요.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상단선이 393.48 정도에 있습니다. 하단선은 오늘 저가 부분에 있으니까 등가로 시작하면 오늘 저가를 깰 것 같고요. 오늘 저가를 깬다면 그 다음에 방어하는 저가는 지난주 저가니까 오늘 저가를 붕괴한다는 얘기는 지난주 저가랑 뭔가 한판 해보겠다는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매수 전략은 포기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봉 고가만 넘지 않으면 계속 매도 전략은 유효합니다. 자, 돈을 좀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 자, 돈의 흐름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샀는데, 그죠? 지수는 상승했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수면 상승한다 라는 부분에는 어차피 적합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게 없는데, 음봉으로 끝난 게 좀 특이해요. 선물을 저렇게 많이 샀는데 음봉으로 끝나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월봉의 상단선 위로, 주봉의 상단선 위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오늘 고가가 395잖아요. 395.75인데 395.2 얼마, 2호인가요? 그게 주봉의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 상단선 위로 올라가서 계속 얻어 터진 거예요. 3일 동안. 1, 2, 3. 화, 수, 목 다 주봉의 상단선에서 다 얻어 터진 거고, 그리고 월봉의 상단선 밑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랑 주봉이랑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봉이 들다가 돈 쓰기 싫어.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다 마는 거죠. 힘드니까. 위클리는 오늘 만기니까 제외하고요. 외국인은 계속 콜매도.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거면 콜을 사야 되는데 계속 콜매도예요.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콜매도를 쌓고 있으니 이게 강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자,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풋은 133억 누적으로 들고 있고, 잠깐만요. 맞죠? 날짜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됐어요. 자, 외국인은 풋을 187억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을 계속 쌓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하방을 계속 쌓고 있어요. 돈을. 반면에 콜은 213억이에요. 매도를 늘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만기일인데 외국인은 상방은 계속 방어하고 있고 하방은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만 봤을 땐 외국인은 상방에 대한 확실한 생각은 없는 거죠. 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은 다시 1조 3천억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개인의 선물 매도는 3,645억이니까 이 돈으로 봤을 땐 위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선물의 돈의 흐름만 보면 위로 가야 할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이렇게 샀는데 왜 오늘 음봉을 그렸는지가 가장 의아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개인은 아직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방에 대한 뷰를 좀 줄일 수 있겠죠. 현물로 가보면 개인이 1조를 팔고 1조 1천억 원을 팔고 있고 외국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거의 외국인은 이번 달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금투가 사고 개인이 파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내다 팔았는데 이번 달은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으니까 어쨌든 개인이 현물을 파는 상황에서는 상단선을 탈 수 있죠. 월봉의 상단선이든 주봉의 상단선이든 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고버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월봉의 상단선 위로는 올라와야 고버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이 현물을 잔뜩 사줘야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다소 눈치를 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